안녕하세요. 흥덕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삼각함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1 과목에서 대단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삼각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단원 수열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 1에서 어떤 대단원이 제일 어려웠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번째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이 삼각함수 부분만 오늘부터 잘 마스터한다면 어려움 없이 수학 1 과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삼각함수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에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삼각비, 우리가 배운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요. 다 기억이 나실까요? 자, 지금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려면 먼저 빗변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바로 딱 나와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뭐였죠? 빗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러면 x제곱은 25가 되는데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이지만 길이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빗변의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5가 나왔으면 나머지 값들을 잘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인 b를 구하여라. 자, b를 어떻게 놓는다? 자, 바닥에 직각과 마주보게 이렇게 놓고요. 사인 b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쵸? 자, 따라서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쵸? 이게 C 모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고요. 자, 탄젠트 b는요, 뭐였죠? 자, 바로 직각을 끼고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 그쵸?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특수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특수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 45, 60, 90도, 0도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의 자, 비율이죠. 여기가 30도. 뭐였나요? 바로 2대 1대 루트 3이죠. 이것은 진짜 길이라기보다는 길이의 비율이죠. 그쵸? 각 변의 비율입니다. 자, 사인 A 30도 기억나시죠? 자, 요거는 좀 빠르게 지나가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 사인은 2분의 1, 30도에서 그 다음에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인데 우리가 유리화를 한다면 뭐다? 3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60도짜리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바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60도, 여기가 직각. 그러면 각 A의 사인 값을 구하려면 비율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2대 1대 루트 3이다. 자, 따라서 사인 A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3.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봤고요. 아이고, 여러분 여기다 쓰면 큰일 나죠. 지금 45도죠? 선생님 우리 60도 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자, 이번에는 45도, 특수각 45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45도, 이렇게 45도, 각 A, 직각삼각형을 그려봤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1대 1대 루트 2. 이거 우리 엄청 외웠어요. 중학교 때. 자, 그러면 사인 A 값은 루트 2분의 1이지만 보통 우리가 유리화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루트 2라고 쓴다. 기억나시죠? 자, 역시 코사인도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2고요. 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1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0도와 90도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우리가
자, 외웠었어요. 그쵸? 사인 A 값은 뭐다? 사인 0도. 사인 0도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0도 1이었죠? 자, 그 다음 탄젠트 0도 0이었습니다. 자, 기억이 날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90도네요. 90도. 자, 사인 90도. 사인 90도 기억이 날까요? 1이었고요. 코사인 90도. 자, 코사인 90도 기억이 나나요? 네, 0이었죠. 탄젠트 90도. 여기 알아서 그쵸? 없애놨네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부분을 살짝 복습해 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학습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과서 65에서 69페이지 그리고 11번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각. 여러분, 각이란 뭘까요? 각은 사실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도 배웠었고 이전에도 배웠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쉽게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볼게요. 피자. 자, 왠지 배가 고픈데요. 보통 피자 한 판은 큰 거는 뭐 8조각, 작은 사이즈는 6조각으로 잘라서 오는데요. 자, 요렇게 8조각. 자, 우리 공평하게 안 자르면 난리 나죠? 등분위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원은 몇 도라고 배웠죠? 원은 한 바퀴 완전하게 돌으면 360도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자, 피자는 8조각을 내서 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이 피자 한 판 원을 360조각 내는 거예요. 360조각. 엄청 잘게 자르겠죠. 360조각. 막 자르는 거예요. 엄청 잘게. 360조각을 잘랐을 때 그거의 한 조각을 우리가 1도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각이란 뭐냐? 자, 이거 기억하시고 각이란 건 보통 우리가 도형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형에서, 그쵸? 뭐 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뭐 60도고 여기가 30도고 도형 안에서 우리가 보통 각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각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두 개의 자, 얘가 뭐죠, 여러분? 반직선입니다. 반만 직선인 거죠. 시작점에서 한쪽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 반직선 두 개를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OX, OP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한쪽은 고정돼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계속 움직이면 우리가 각을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고정돼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각의 크기를 표시하겠죠. 자, 우리 이 고정돼 있는 아이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시초선. 그쵸? 처음 시작되는 선 고정돼 있고요. 움직이는 아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죠? 동작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경은 여기가 이제 시계처럼 고정돼 있고 회전을 하는데요. 자, 요쪽 방향으로 자, 우리가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 줄여서 시계 방향은 의외로 음의 방향입니다. 음의 방향. 자, 우리 여기다 표시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고정. 그래서 이쪽 방향은 음의 방향이 되겠고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반대 방향,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있는 각이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40도만큼 움직였으면 각 X, O, P는 4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70도로 움직였다. 여기가 만약에 Q다. 그러면 각 X, O, Q는요. 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쵸? 요게 만약에 뭐 70도만큼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0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방향은 뭐하다? 이쪽 방향은 우리가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음의 방향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40도예요. 40도. 그러면 얘를 40도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선생님 40도예요 해놓고 40도를 그려놓고 40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는 또 뭡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각 40도를 그려라 하면 요렇게밖에 그릴 수 없어요. 40도가 뭐 이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각이 주어졌을 땐 그 각을 표시하는 동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 135도 표시해 보세요 한다면 135도는 90도보다 크죠? 한 요 정도가 될까요? 135도를 여러분이 표시하고 선생님 여기에요 할 거예요. 즉 135도를 표시하는 동경은 오직 하나, 얘밖에 없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135도 표시하는 동경은. 즉 각이 숫자로 주어졌을 때 그 각을 표시하는 동경은 오직 하나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경이 주어졌을 때 그 동경을 숫자로 몇 도다 라고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몇 도니? 물어본다면 여러분 선생님 뭐예요? 40도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 동경은요. 360도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속 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처럼. 그쵸? 시계 마냥도 한 바퀴 돌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XOP를 4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 요걸로 표시해 봅시다.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40도만큼 간 거라면 한 바퀴 360도 돌고 엔드 40도 더 돌았네. 아, 400도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받고 또 한 바퀴 받았어. 그 다음 40도야? 그렇다면 각 XOP는 360도 돌고 또 360도 돌고 그 다음 40도를 갔구나. 아하, 760도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음의 방향도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음의 방향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320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40도.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마이너스 360도 한 바퀴,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바퀴, 그리고 다시 40도. 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720도에서 40도를 다시 했으니까 그럼 680도인가? 마이너스 680도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하나로 결정이 안 되면 도대체 몇 도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충분히. 그래서 배우는 게 우리가 뭐냐면 일반각이라는 겁니다. 일반각. 자, 일반각. 자, 일반각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주어진 각이 있어요. 주어진 각을 우리가 알파도라고 합시다. 하지만 알파도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씩 표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O, X, P 각 XOP가 알파도일 때 과연 알파도인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고 알파도인지 아니면 자, 우리가 두 바퀴 도는 거는 360 두 번 도하는 거죠. 두 바퀴를 돌고 알파도인지 아니면 자, 마이너스 방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 한 바퀴를 돌고 알파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을 일반각을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배우는 일반각은 어떻게 표시하냐?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일반각은 자, 우리가 이거를 표시할 때 각 XOP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 n은요. 몇 바퀴 돌았는지 바퀴수와 회전 방향을 모두 담고 있어요. 만약에 n이 3이라면 3바퀴 돌고 알파, 4라면 3바퀴 돌고 알파, 아니면 여기 n이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4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같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반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숫자로 각이 주어졌을 때는 그 각을 표시하는 동경은 오직 하나지만 동경이 먼저 주어졌을 때 이 각을 우리가 하나의 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시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일반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학습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학습지 11번 학습지를 보시면 이제 복습하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 비례한다는 의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여기를 늘렸을 때, 자, 여기 중심각을 늘렸을 때, 자, 같이 호의 길이도 늘어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넓이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미 아실 거예요.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은 호의 길이, 정확하게 말하면 부채꼴 OAB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 부채꼴의 넓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중심각이 늘어나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늘어가고 중심각의 길이가 작아지면 각이 작아지면 호의 길이도 작아지고 넓이도 작아지고 그쵸?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시초선과 동경 학습지 11번 학습지입니다. 시초선과 동경을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 그랬네요. 자, 우리가 반직선 OX 뭐라고 그랬죠? 시초선이라고 했죠? 그쵸? 자,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우리가 자, 이거를 시초선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반직선 OS는 시초선. 자, 그 다음 반직선 OP. 자, 우리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얘는 가만히 있고 시초선은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직선 OP는 동경.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이 3번 얘가 이제 3번이거든요. 이거 시계 방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각의 음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각이 생기는 음의 방향. 음의 방향.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은 양의 방향이라고 했었죠. 양의 방향. 자, 여기까지 됐나요? 교과서 66페이지로 오시면 문제 1번 보이시죠?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아, 그러면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자, 같이 옆에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120도래요. 자, 먼저 우리 각 그리려면 뭘 해야 되겠죠? 시초선 OX가 있어야 되겠고요. 120도는 90도보다 30도만큼 더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90도에서 30도 더 간 요 정도, 자, 요 정도가 바로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습니다. 자, 570도래요. 자, 여러분 570도는 360도에다가 얼마만큼 더 가요? 210도만큼 더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바퀴 돌고 210도래요. 아하, 그러면 시초선 그리시고요. OX 그리시고요. 한 바퀴 360도 돌고 그 다음 210도래요. 210도는 180에서 30을 더 가네요. 아하,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이 동경 OP가 바로 57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315도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315도는 OX를 먼저 시초선을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더 가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15다. 양의 방향으로 따지면 뭐죠? 바로 45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OP 쓰시면 요 동경이 바로 마이너스 315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설명한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내시오. 자, 아까 선생님이 일반각 설명할 때 살짝 빼먹었는데요.
뒤에 표시하는 이 알파는 반드시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이어야 돼요. 0도는 들어가도 되고요. 360도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 360도가 되는 순간 앞에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36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시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동경을 먼저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동경은 뭐 40도짜리 동경 어렵지 않죠? 요 정도? 여기가 40도? 그쵸? XP? 그러면 얘는 동경이 40도에서 40도짜리 동경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0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자, 840도. 야, 840도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840은 360을 우선 두 바퀴 돕니다. 360도를 두 바퀴 돈 다음에 120도만큼 더 가시면 돼요. 720 더하기 120이니까. 동경으로 그려보면, 자, 조금 크니까 확대할게요. 자, 동경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OX, 시초선이 있고, 360 곱하기 2는 두 바퀴 이미 돌았거든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다음 120이죠. 그러면 여기서 120만큼이니까 요 정도가 바로 840도에 해당되는 동경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따라서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요만큼이 360 미만의 각이죠. 바로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120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얘는요.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60도 쓰면 되겠네요. 아니죠. 왜냐면 바로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일단 동경으로 먼저 나타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60도짜리 동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조금 삥꾸삥꾸로 바꿔서 시초선을 먼저 그리시고요. 여기가 시초선 OX가 돼요. 마이너스 60도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60도 요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P가 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60도의 방향은 거꾸로 생각하면 300도잖아요. 아, 이 나타내는 동경이 마이너스 60도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또 300도기 때문에 요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0도 이렇게 나타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50도래요. 아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마이너스 650. 자, 저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360.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0? 맞을까요?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290이면 마이너스 650 맞죠? 그쵸? 우리 실수에 뺐으면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290도를 쓰고요.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으시냐면 마이너스 360 플러스 360을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는 합치면 이 부분 0이잖아요. 0을 더하는 것은 뭐 값에 변화가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 360 아니구나. 다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720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360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뒷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70도가 되는 거죠. 70도. 그쵸?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0의 형태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내셔도 되고요. 이것조차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는 동경이라는 그림, 좋은 그림이 있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아이고야. 시초선 먼저 그리시고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조금 앞에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이미 여러 필기 하셨죠? 자, 시초선을 먼저 그리시고 시초선을 먼저 OX를 그리시고 마이너스 650만큼 가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360 방향 잘 지키세요. 마이너스 290만큼 더 가라며. 마이너스 290은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요만큼이란 말이야.
응?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90면 반대로 생각하면 요 방향은 70도란 얘기잖아. 이만큼이 마이너스 290이면 그쵸? 전체가 360이니까 이 부분은 70도란 얘기겠죠. 아, 동경이 멈춰선 부분이 70도 위치야? 그러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70으로 일반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자, 중요한 것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각을 나타내는 걸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좀 중요한 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X축, Y축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X축, Y축을 그리면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 윗부분을 제1사분면, 오른쪽 왼쪽을 제2사분면. 지금 방향이 뭐예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각을 이 X축, Y축, 즉 이 네 개의 좌표 평면에 나눠서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직접 풀어보면 좋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각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그랬어요. 그쵸? 420도. 420도 한번 어렵지 않아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420도는 먼저 한 바퀴 360도 돌았죠. 420이 되려면 360도를 돌고 그리고 60도를 또 돌아야 돼요. 따라서 420도 돌고 60도 또 돌아서 이쯤이 되겠네요. 아, 제1사분면. 아유, 글씨 왜 이럽니까? 제1사분면에 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940도래요. 940도. 일단 360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또 360도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220도예요. 응? 940도는 360 플러스 360 플러스 220이죠. 자, 이 앞에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 두 바퀴 돌았다? 라는 의미죠. 자, 따라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360도 한 바퀴, 또 360도 한 바퀴, 그 다음 220도래요. 220도는 뭐예요?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으니까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 그쵸? 요 정도. 그래서 제 3, 4분면의 각이다. 3, 4분면의 각. 의 각까지 써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80도라고 해보래요. 자, 마이너스 580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어떤 방향? 시계 돌아가는 방향. 자, 한 바퀴 돌았어. 마이너스 360만큼 돌았어. 그런데 마이너스 220도를 더 가야 되잖아. 그쵸? 우리가 뭐 실수의 덧셈 뺄셈, 음수 덧셈 다 했을 때 마이너스 580도는 마이너스 360에서 마이너스 220, 즉 마이너스 360도를 돌고 마이너스 220을 음의 방향으로 또 가는 거야. 이렇게. 아하, 여기 멈추겠네요. 얘는 제 2사분면의 각이 되겠다. 사분면 하나당 90도씩이고요. 아,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렇다면 선생님 9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선생님 18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선생님 27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물어보시는 학생들, 자, 여기 보세요. 90도는 정확하게 여기 Y축의 양수 부분이죠. 자, 우리는 이럴 땐 뭐라고 하냐면 아무 분면에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1사분면도 아니고요. 2사분면도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호도법이 뭘까요? 자, 우리 각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여태까지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은,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수업 초반에 피자 한 판을, 자, 360조각을 내서 360조각을 잘게 내서 그 중에 하나가 1도라고 했어요. 그쵸? 원을 360등분 내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1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60분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각을 90등분한다. 90도니까 직각을 90등분해서 나타낸다 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각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호도법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법. 그래서 호도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한번 봅시다. 호도법이 뭔지. 자,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반지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익숙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의 일부분을 부채꼴이라고 하잖아요. 부채 모양, 그쵸? 호의 길이, 우리가 부채꼴에서 이렇게 둥그란 거 여기를 호라고 하거든요. 원에서는 원주에 해당되는 부분. 자, 이 호의 길이를 R만큼 잡았어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게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중심을 향해 그어서 요걸 이제 우리가 부채꼴인데 여기를 알파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 자, 이거는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아, 그래. 요만큼을 1라디안은 보통 한글로 썼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 여기를 보통 우리가 RAD, 라디안이라고 해서 레디어스. 우리가 이제 반지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비율로 따져볼 건데 여러분 원주는 원 둘레 전체 360도도 원의 중심각 전체 부채꼴은 뭐다? 원의 부분이야. 원의 일부분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보세요. 자, 전체 2파이R 원주는 2파이R이라는 거 알죠? 그쵸? 초등학교 때는 3.14 곱하기 지름으로 배웠어요. 2파이R 대 부분 R 원 전체 둘레 대 호의 길이, 그쵸? 전체 대 부분은 전체 360도 대 부분이 뭔데? 여기잖아, 여기. 알파도. 전체 대 부분은 전체 대 부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그쵸? 그래서, 바뀌었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알파는 내항의 곱 360도 곱하기 R이라고 합시다. 자, 양변을 알파만 남기고 2파이R로 나눠볼 거예요. 2파이R.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R은 약분됩니다. 약분돼서 없어진다는 뜻은 R의 길이는 상관이 없어. 비율이란 얘기야. 여기가 R이면 R이어서 R이 어렵다 하시면 쉬워요. 반지름이 3이면 여기도 3. 반지름이 4면 여기도 4로 잡고 반지름이 5면 여기도 5로 잡고 결국에는 똑같은 비율로 1대1의 비율로만 잡으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anyway 그래서 2파일로 하니까 왼쪽은 알파만 남고요. 자, 여기도 R 없어지고 2 없어지고 180도 약분되죠. 따라서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알파도가. 근데 그 알파도는 뭐였죠? 처음에 우리가 약속하기를 1 라디안이라고 했어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구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자, 일단 이 알파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조금 좋아요. 1라디안은 보통 그럼 몇 도란 얘기야, 숫자로. 자, 여러분, 우리 파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파이 맞아요. 원주율 3.14259 어쩌고 그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180을 대략 3.14로 나눠봤거든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57. 얼마 대충 57.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라디언은 대충 57. 몇 도구나. 이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인 거 알았어요. 그래요. 그 양변에 파이를 곱해볼 거예요. 양변에 파이. 자, 여기다가도 곱하기 파이. 여기다가도 곱하기 파이. 자, 이건 참고사항이니까 자, 이거 대충 이렇게 지울게. 57. 몇 도인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파이를 곱했어. 그러면 1라디안에서 파이를 곱했어. 파이라디안이야. 이제 파이라디안. 나중에 이거 생략할 거야. 파이라디안. 파이 곱하니까 180도. 여기서 대박 중요한 사건. 자, 결국에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파이라디안이 180도라는 거를 알아두라는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파이는 보통 3.141592 어쩌고저쩌고잖아. 파이 라디안은 3.141592, 3점 몇몇 라디안이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80도라고 하는 것은 원에서 반원이죠. 근데 3점 몇몇이죠. 잘 보세요. R만큼 가서 요만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했어. 다시 R만큼 가봐요. 이렇게 가봐. 여기 R. 자, 잡았어. 1라디안이야. 여기도 1라디안. 여기 1라디안. 다시 R만큼 가봐. 짠! 여기도 1라디안. 여기가 뭔데? 반지름. 자, 반지름 3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3이 넘는 거야. 3점 몇몇이잖아. 요만큼이 .1415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흐름이 내용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180도. 자, 파이 라디안. 근데 그 3.1415. 그러면 3.14 라디안, 1라디안, 2라디안, 3점 몇몇 라디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1번 학습지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부분 보세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프린트에 한번 정리해봤어요. 필기하실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 제일 중요한 거.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파이는 우리가 보통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그 라디안은 비율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략해도 돼요. 파이 라디안은 뭐다? 180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라디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위에서 구했죠? 파이 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고요. 그러면 1도는 뭐게요? 여기에서 구하시면 돼요. 여기. 양변을 180도로 나눠보시면 돼요. 180도, 180도. 그러면 약분되고 얘가 1도 되잖아. 약분되고 1도. 그쵸? 1도는 180도 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68쪽으로 오셔가지고 문제 4번, 5번 자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풉시다. 자, 좀 풀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했나요? 바로 파이 라디안이 자, 파이 이제 라디안 생략할까? 생략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여러분 익숙해 주셔야 되니까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1, 2, 3, 4, 5, 6번 중에서 몇 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파이가 18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은 뭐겠어요? 쉽게 나오죠? 60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180도를 대입해 보세요. 5분의 4파이, 파이에다가 180도 하시면 약분 하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225도가 나와요. 자, 기본적인 약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문제죠.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 1도, 양변을 180도로 나누면 180도 분의 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건 뭐다? 150도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50도가 궁금하면 양변에 150도 똑같이 150도 곱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 되겠죠? 약분 3, 6, 18, 3, 5, 15. 너는 6분의 5파이. 자, 파이는 180도. 이건 기본이야. 이게 제일 찐이야. 이거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300도는 어떻게 하면 되니, 여러분? 요거 힌트 가지고 요거 구하면 되겠다. 30도가 6분의 파이야. 300도는 30도의 10배지. 그럼 여기다 1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0파이. 약분하면 뭐가 되게? 바로 3분의 2, 3은 5파이가 되겠죠. 그쵸? 270도는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을 나타내시오. 우리가 앞에서 도로 나타낼 때 60분법으로 나타낼 때는 여러분 알파도를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호도법에 와서는 이 알파 대신에 알파를 쓰면 좀 헷갈리잖아. 60분법이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타를 써요. 세타. 이렇게 세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번데기 모양 세타랑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세타는 앞에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앞에서도 알파도라고 하는 건 36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단 같거나 크다고 했잖아. 똑같은 패턴이죠. 그쵸? 360도가 호도법으로 하면 2파이잖아. 그래서 세타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타내 봅시다. 자, 일반각을 2n파이, 어머나. 자, 2n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분의 파이는 어디냐면 6분의 파이는 이거는 여기다 180 한번 대입해봐. 이건 30도야 30도. 그쵸?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 각 자체가 0도랑 2파이 사이에 있네. 자, 따라서 얘는 일반각으로 그냥 2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의 13파이, 4분의 13파이.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4분의 8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 인정합니까? 그쵸? 4분의 8파이, 4분의 5파이. 이 파이는 그냥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4분의 8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 맞죠? 4분의 13파이. 이게 2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잖아. 자, 2파이. 이거 뭐야? 2의 배수파이거든요. n은 이제 정수니까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고 어쨌거나 2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지. 아, 따라서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뭐다? 2파이 하나 빼고 4분의 5파이가 남았지. 그러면 2n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그 동경으로 나타나시면 돼요. 동경으로. 자, 여기가 C초선입니다. 0, X. C초선에서 4분의 3파이가 도대체 어느 만큼이냐? 잘 모르겠으면 사실 여러분 60분법이랑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파이에다 180 선생님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3이랑 3, 6, 18, 6, 4, 240도구나.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여러분 그냥 240도 가세요. 이렇게. 여기가 180이고 240도면은 요만큼. 그쵸? 자, 여러분 이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240도면은 이쪽 방향으로 뭐예요? 120도잖아요. 120도. 그쵸? 그 12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자, 12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이게 몇 파이게? 자, 바로 얘는 뭐냐면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거든요. 그래서 120도는 그 2배니까 3분의 2파이예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동경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가 3분의 2파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봅시다. 요거 마이너스 3파이. 자, 요것도 이제 동경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문제거든요. 자, 봅시다. C초선이 있고 X가 있고 자,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파이가 180도니까 180, 180, 180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 번 간 거야. 그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아, 그러면 얘는 일반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2n파이 플러스 파이로 나타나시면 돼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게 이렇게 180도 파이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파이로 나타내시면 된다. 자, 일반각으로 나타날 때 포인트는 뭐냐면 동경을 그려서 요만큼을 뒤에다 붙이고 앞엔 2n파이 무조건 붙여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동경을 요렇게 했을 때 120도야? 3분의 2파이야? 그러면 3분의 2파이를 그냥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앞에는 무조건 2n파이. 이게 바로 일반각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시면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다는 거.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돌려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또 피자. 우리가 원하면 또 피자 아니겠습니까? 자, 피자 한 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심각을 만약에 이만큼 잘랐어. 그럼 여러분이 먹는 피자 양 요만큼입니다. 자, 싸움 나겠죠? 자, 만약에 중심각을 요만큼 잘랐어. 와우. 그러면 먹는 피자 양이 이만큼 늘어나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피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심각이 조금이면 넓이, 부채꼴의 넓이도 조금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넓어지면 그만큼 부채꼴의 넓이도 넓어진다. 즉, 중심각과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뭐냐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비례. 근데 과연 넓이만 정비례할까요? 아니죠. 바로 보세요. 지금 중심각을 요만큼만 잘랐어. 그 호의 길이 얼만큼이야? 호의 길이 이만큼이지. 근데 중심각을 이만큼 잘랐어. 그 호의 길이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죠. 즉, 중심각이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어가요. 결국에는 중심각의 크기는 넓이랑도 정비례하지만 호의 길이하고도 정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호의 길이의 공식을 추출해낼 수 있다. 자, 우리가 방금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정비례한다고 했죠? 자, 봅시다. 그래서 전체대 부분은 전체대 부분 비례식으로 한번 갈 겁니다. 자, 호의 길이 이건 부분이야. 부채꼴은 원의 부분이잖아. 그쵸? 이건 부분이 호의 길이고, 전체는 원주란 말이야. 원주는 뭐였죠? 2파이r이었어요. 그쵸? 2파이r. 그래서 전체 대 부분은 중심각 360도 대 세타이지만, 우리가 60분법이 아니고 호도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부분 뭐다? 360도가 아니라, 아이고야, 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파이가 180도니까 360도는 2파이가 되겠죠. 전체대 부분은 전체대 부분. 전체 원주 1부분의 호의 길이 전체 중심각 원은 360도.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부채꼴은 세타. 전체대 부분은 전체대 부분이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L 곱하기 2파이는 2파이 R 곱하기 세타고요. 양변을 2파이로 나눠봅시다. 약분 따라서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세타가 나온다. 즉 호의 길이는 뭐다?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한 거다. 그때 중심각은 70도, 60도 아닙니다.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 뭐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자, 넓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 정비례, 중심각이랑 넓이도 정비례. 자, 우리가 원의 전체 넓이 뭐였어요? 파이 R 제곱이었죠. 그쵸? 반지름 곱하기 3.14 초딩 때 외웠잖아.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 나와 있네요. 대문자 S는 아직 S 몰라요. 자, 전체대 부분은 역시 중심각의 전체와 부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체는 아까 했던 것처럼 360도, 즉 호도법으로 2파이 대 세타. 그쵸? 전체대 부분은 전체대 부분. 느낌 옵니까? 그래서 역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S는 외항의 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인 거죠. 자, 그럼 양변을 2파이로 나눠보세요. 약분되고 넓이 S는 지금 파이 약분되겠죠? 그쵸? 파이 약분이 되고 결국에는 2분의 1, 분모에 2 살아있어요.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R제곱 세타는 건 뭐예요? R 곱하기 세타죠. 그런데 이 R 곱하기 세타는 여기서 뭐였다? L이었다. 헐, 대박. 따라서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넓이 공식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두 번째는 2분의 1 RL이다. 결국에 부채꼴에서 우리가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를 알아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학습지를 채울 수가 있겠네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근데 이미 우리가 위에서 다 했죠? 위에 거 보고 바로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반지름,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R 세타가 되겠다. 그리고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런데 R 세타는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L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물론 이 원리를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걸 거의 암기를 하셔가지고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 시간을 갖고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어려운 문제지만 도전 한번 해봅시다. 자, 점프 문제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 자, 12가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반원 위에서 호 BC의 길이가 4파인 점 C를 잡고 BC, 호 BC가 4파이래요. 호 BC가 4파이. 그래서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C를 잡고 그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CH의 제곱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2가 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6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4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부채꼴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방금 배운 따끈따끈한 공식 뭐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호의 길이가 지금 4파이죠. 4파이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중심각 모르니까 일단 세타라고 놓을게요. 반지름은 R이죠. 그래서 6세타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세타는 뭐예요? 양변을 6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가 되네요. 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구나. 3분의 2파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반원은 180도잖아요. 즉 파이죠. 근데 파이인데 이만큼이 3분의 2파이면 이만큼은 뭐예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어허, 3분의 파이 우리 많이 아는 건데 뭐예요? 3분의 파이, 호도법에서 3분의 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60도 특수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CH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CH 값을 구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를 5라고 했을 때 5C 대 CH는 2대 루트 3인데 반지름 우리가 알죠. 이거 지금 길이가 2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율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진짜 길이는 여기 반지름과 여기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6인 거죠. 자, 비례식 세워볼까요? 자, 2대 루트 3은 2대 자, 좀 지울게요. 자, 2대 루트 3은 진짜 길이가 뭐예요? 6이죠? 6대 CH 모르죠? C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그래서 2배의 CH는 6 루트 3 양변을 2로 나누면 따라서 CH의 길이는 3 루트 3이죠. 제곱하라고 했죠? 제곱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CH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되잖아요. 제곱 아시죠? 9, 3, 27. 즉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지는 모두 풀어봤고요. 자, 지금 교과서 69페이지로 와주세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 반지름의 길이가 6,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3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자, 기호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반지름의 길이 6cm R, 중심각의 크기 우리 세타라고 하기로 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넓이는 S.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방금 배운 공식을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문제 1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위에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호의 길이 여기 공식이 바로 있네요. 그쵸?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즉 호의 길이 L은 R이 뭐다? 6이다. 세타는 뭐다? 3분의 파이다.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파이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나왔어요. 호의 길이는 2파이 적어줄게요. 자, 넓이는 뭔가요? 넓이는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2분의 1 RL이다. 그래서 S는 2분의 1 R이 뭔데 6이거든. L이 뭐야? 2파이야. 그래서 약분하면 넓이는 6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호의 길이가 3파이래요. L이 3파이구나. 호의 길이는 L이니까 넓이가 3파이래요. 넓이 S. 넓이 S가 3파이래요. 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거꾸로 구하는 거네요. 거꾸로.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뭘 먼저 볼 거냐면 공식을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래. 근데 S가 뭐래? 3파이래. 그 다음에 2분의 1 R. L은 뭐예요? 3파이래요. 그럼 R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일단은 약분이 돼. 여기는 1이 되겠죠. 약분이 됐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따라서 R은 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R 값이 나온 상태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들어간 공식이 뭐가 있나요? 바로 호의 길이 공식이죠. 따라서 L은 R 곱하기 세타래요. L이 뭐예요? 위에 있죠. 3파이래요. R은 뭐예요? 방금 여기 구했죠. 아이고, 2래요. 2. 그리고 모르니까 세타. 따라서 3파이는 2세타를 풀어주시면 양변을 2로 나누시면 따라서 세타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69페이지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각자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부채꼴 OAB에서 호 AB의 길이는 52.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50이래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 OCD에서 호의 길이가 20. 여기가 20이래요. 그 다음에 AC와 BD가 24래요. 여기가 2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4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부채꼴 OAB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OAB, OCD, 큰 부채꼴, 작은 부채꼴. 사실은 같은 중심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중심각을 가진 부채꼴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요렇게 부채꼴이에요. 조금 더 큰 부채꼴이에요. 요렇게 부채꼴이에요. 자, 부채꼴이 소중대가 있어도 어차피 중심각이 같으면 반지름 대 호의 길이의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호도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 동일한 중심각을 가진 부채꼴은 크기가 점점점 커도 즉 닮음인 상태에서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 비율이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제 R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모르니까 R이라고 합시다. 결국은 R 대 20은 R 대 20은 큰 부채꼴.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여기죠. 즉 R 플러스 24 대 52가 되는 거죠. 작은 부채꼴 반지름, 작은 부채꼴 호의 길이, 큰 부채꼴 반지름, 큰 부채꼴 호의 길이가 되는 거란 얘기죠. 자,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요렇게 풀어주신 거거든요. 즉 52 외항의 곱은 안에 있는 것끼리 합한 거 20R 플러스 480인가요? 그쵸? 그러면 32R은 480이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R은 뭐가 나온다?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바로 1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뭐다? 15인 걸 알았어. 전체는 39겠죠. 그랬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중심각의 크기. 자, 중심각이 들어간 공식은 뭐가 있나요? 호의 길이는 뭐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따라서 작은 부채꼴 기준으로 구해볼게요. 자, 호의 길이는 작은 부채꼴 호의 길이 20이라고 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20은 반지름이 15죠. 15 곱하기 중심각 몰라. 세타. 자, 구했어. 중심각은 뭐다? 양변을 15, 15로 나누면 3분의 4가 된다.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는 뭐다?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공연장의 객석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즉,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필기하셨으면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공식을 다 알고 있는데 S가 2분의 1 RL, 즉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자, 큰 부채꼴. 자, 큰 부채꼴 여기다 한번 해볼게. 큰 부채꼴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 여기거든. 뚠뚠뚠뚠뚠. 그러면 어느 부분 넓이 구하라고? 요 부분 구하라고. 응? 자, 그림으로 좀 이해가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큰 부채꼴은 얘죠.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큰 부채꼴의 반지름. 뭐예요? 39.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52. 빼기 작은 부채꼴 2분의 1 역시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죠. 15 곱하기 20. 그쵸?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86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